물리 원 두 번째 시간 일과 에너지입니다. 물리 원에서 이제 들어가면 일과 에너지 3단원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 설명하려고 여기 중등 물리부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일상생활에서의 일이랑 과학에서의 일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일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뭐 시급당 얼마씩 계산돼서 돈을 벌잖아요. 그 일이랑 다르게 물리에서의 일은 힘이 있고 이동거리가 있어야 돼요. 다시 일은 일단 W라고 쓰거든요. 그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근데 그냥 힘하고 이동거리가 아니고 자, 물체가 운동을 일로 합니다. 그런데 힘의 방향도 이쪽이에요. 자, 이동거리가 뭐냐면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를 의미합니다.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로 10뉴턴, 힘의 단위가 뉴턴입니다. 10뉴턴의 힘으로 위로 올렸는데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 힘은 이 물체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할게요. 힘이 있다고 무조건 일을 한 게 아니고 힘과 그 이동거리를 곱할 때 그 이동거리가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예요. 그래서 힘이 이쪽인데 이동 방향이 90도다. 그러면 일을 안 한 거고 일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 힘을 이제 분석을 하는 얘기는 물리 원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힘과 이동거리의 곱인데 그 이동거리가 힘의 방향 쪽으로의 이동거리를 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의 양은 일단 줄입니다. 줄. 이 단위를 만든 사람 이름이 줄이거든요. 그래서 J로 표현하고 일의 단위는 줄이다. 밑에 써보세요. 힘의 단위 뉴턴. 뉴턴. 자, 그 다음 이제 중력에 대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 일단은 중력이 한 일.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밑으로 작용하죠. 근데 밑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데 밑으로 움직여.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힘은 중력입니다. 중력은 9.8 곱하기 질량인데 얘를 고등학교에서는 mg라고 씁니다. 그래서 mg라고 할게요. mg 그리고 높이 떨어진 높이가 h니까 mg 곱하기 이동거리 h에서 mgh. 이것이 중력의 한 일입니다. 그러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 뭐냐? 중력이 일로 움직이잖아. 그럼 내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만큼 또 올라갔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밑에가 mg잖아. 얘도 mg로 가고 mg 곱하기 h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게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중력의 한 일과 중력에 대해 한 일. 요것을 차이가 구분하기 좀 어렵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루고 이제 물리 원에서 좀 더 복잡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일의 양이 0인 경우,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이 등속이라면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지만 등속이거나 정지면 힘이 0이에요. 물체의 힘이 0인 상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인 상태라서 힘이 0이라서 일이 0입니다. 그래서 등속이면 일이 0이다. 두 번째, 내가 힘을 많이 줬는데 벽을 밀어서 움직이지가 않아. 그럼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에. 아니,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힘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이면 일도 0이겠죠? 그런 얘기야. 그리고 힘이 주어지긴 했는데 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수직이면 0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일 다음으로 에너지란 표현이 나오는데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제가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배고프면 힘을 쓰기 어렵지. 반면에 밥을 먹었어. 그럼 힘이 넘쳐나지. 일을 하려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잖아. 그 느낌이야. 배가 부른 상태. 배가 부른 상태. 만약에 100만큼을 먹었어. 그럼 내가 이 100을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때 이 100만큼 먹어 있는 상태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를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일과 같은 줄을 사용하고 자,
어떤 말이 있냐? 내가 이 물체를 빗면에서는 우리가 밑으로 힘이 작용하잖아. 돌을 빗면에 놔두면 알아서 굴러가죠. 그거는 밑으로 힘이 저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돌을 여기 빗면 위로,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돌을 빗면 위로 제가 올린다면 힘이 많이 들겠죠. 내가 힘을 일로 작용해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 돌에 이를 가하죠. 이를 가해. 그러면 물체에 뭔가 쌓여. 내가 얘한테 뭔가를 주잖아. 그럼 물체에 뭔가 쌓여. 그것을 얘가 높아지잖아요, 지금.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 내가 돌한테 일을 했더니 돌이 나한테 받은 일만큼 뭔가를 쌓아 저축한다는 느낌이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높이로 보면 되는데 높이가 높아진다.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체에 일을 해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 전환된다는 표현 아시겠어요? 두 번째, 이 돌을 이제 떨어뜨렸더니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위치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외부로 일을 해요. 다시 할게. 내가 얘한테 밥을 줬어. 그래서 얘가 배불러졌어. 근데 그 배불러진 게 얘네가 다시 배고파지면서 밖으로 일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가 뭔가를 가지고 있게 되지. 점점 받으니까. 그 에너지가 증가한다. 두 번째,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1의 양으로 해가지고 1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 1이잖아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1의 단위는 줄이고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다. 자, 그래서 개념 확인 좀 같이 봅시다. 왼쪽 과학에서의 1.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 두 번째,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나 물체의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세 번째,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4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에너지라고 합니다. 단위는 줄이고 해. 자, 1번,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는 O 아니면 X. 바닥에 놓여있는 책을 들어서 책꽂이에 꽂았다. 책을 들어서. 왜냐면 책이 바닥에 있었는데 올렸죠. 내가 위로 이동하는데 위로 힘을 줬잖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수레를 앞으로 이동시켰어. 앞으로 밀어서 힘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니까 O. 세 번째, 가방을 든 상태로 가만히 서 있었다. 힘은 들지만 이동거리가 없잖아. 그래서 X. 자, 2번, 일정한 속력이라 했으니까 1은 0이다. 1, 0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0줄. 자, 일정한 속력 5월 정지. 1이 0이다. 생각해 주세요. 자, 3번. 50N인 물체에 100N의 힘을 줘서 이동거리 했대. 이 50N 상관하지 말고 내가 몇을 줬어? 1은 100을 줬고 몇 미터? 0.5m. 그래서 50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을 표현할 때는 뉴턴이랑 미터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4번. 힘과 이동거리.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게 1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힘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오면 밑 면적이 1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동거리랑 힘을 곱해야 하잖아. 그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그래프가 나오면,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오면 그 밑면적이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밑에가 3이고 위에가 2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0 해주면 5, 25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1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와 같다. 줄. 맞죠? 두 번째, 에너지는 1로 전환될 수 있죠. 3번, 외부에 일을 하면 에너지가 감소한다. 요거 내가 밥을 많이 먹었어. 그럼 에너지가 높아졌어. 근데 내가 뭐 일을 하면서 배고파지지. 일이 줄어든다.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조금 문제 좀만 더 풀어볼까요? 자, 그래서 에너지 우리가 배울 에너지는 에너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자,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높아지면 에너지 증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커지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그 에너지다. 10m 위에서 떨어지는 거랑 100m 위에서 떨어지는 게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누가 더 빠르겠어요? 높이 있는 놈이 더 빨라지겠지. 그러니까 높이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쵸? 두 번째, 운동 에너지는 나한테 속력 10으로 달려오는 자동차랑 속력 100으로 달려오는 자동차, 누가 더 위험해 보여요? 누가 더 무서워? 그치, 100이지. 속력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용어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지면보다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 해서 EP라고 씁니다. 그리고 질량의 m, 높이가 H면 중력의 위치 에너지 EP는 9.8 mH로 쓰기도 하는데 얘를 mgh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mgh 써주세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공식은 mgh. 요 mgh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야. 질량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 커지고, 높이가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 커지고. 봐봐, 1kg짜리랑 10kg짜리 같은 높이에 있다고 치면 누가 더 떨어질 때 무섭겠어요? 10km 밑에 있는 놈이 더 무섭겠지.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위치 에너지가 크다. 두 번째, 같은 질량인데 높이가 더 높은 놈이 더 떨어질 때 무섭겠죠. 내가 밑에 있다고 치면은. 그래서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랑 질량이 비례하고, 위치 에너지랑 높이랑 비례하고. 두 번째,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클수록 크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클수록 큽니다. 그리고 공식이 좀 특이한데 EK예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라고 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고등학교 때 증명을 간단하게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2분의 1 mv 제곱이라 생각하면 되고, 속력이 일정하면 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냥 속력이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같은 속력이라면 질량이 큰 놈, 나한테 누가 달려온다고 쳐봐. 근데 뚱땡이가 달려오는 거랑 날씬쟁이 달려오는 게 누가 더 무서워? 뚱땡이가 달려오는 게 더 무섭지.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고. 같은 1kg이 나한테 달려온다고 하는데 속력이 하나가 1m/s고 하나가 10m/s라고 해봐. 빨리 오는 놈이 더 무섭지. 그래서 속력에 비례하는데 이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게. 자, 운동 에너지. 이 빨리 달려오던 놈이 나무 도막을 밀잖아요. 그럼 나무 도막에 힘을 주지. 그래서 나무 도막이 정지할 거야, 둘이 같이. 봐봐. 이 수레가 달려오다가 나무 도막에 부딪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움직이면서 정지를 하겠죠. 그럼 이거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에 일을 했다.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 도막의 일로 전환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던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내가 100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0이 됐어. 그러면 이 나무 도막에는 100줄만큼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물체에 일을 해줄 때 내가 수레를 밀어. 그래서 얘가 속력을 가지게 되면 내가 수레에 얼마만큼의 일을 줬는지에 따라서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다시 할게. 자, 수레에 1kg짜리가 있어. 근데 내가 얘를 밀어서 10m/s가 됐어. 그러면은 이 운동 에너지 여기 0이었어, 속력이. 운동 에너지가 0이었는데 운동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0이니까 50줄이 됐다고 쳐봐요. 가만히 놔두면은 알아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아. 내가 얘를 밀어서 50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50줄만큼의 일을 했단 얘기야. 물체의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내가 물체에 일을 해야 그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성 확인 문제만 좀 더 풀게요.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 하죠. 두 번째,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9.8 mh라고 하기도 하고 mgh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세 번째, 운동 에너지를 운동하는 에너지가 가지는 물체. 네 번째, EK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자, 6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죠. 위치 에너지는 공식 뭐야? mgh. 높이가 커지면 커진다. 두 번째,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하죠. 세 번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EK라고 했죠. 2분의 1 mv 제곱.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죠? 7번. 자, 위치 에너지는 특징이 기준면을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얘기야. 자, 사과가 있어. 지면으로부터는 1m잖아. 근데 같은 책상 위에 있는 난쟁이한테는 내 지면 그냥 나랑 똑같은 높이잖아. 그래서 그 높이라는 게 상대적이란 얘기야. 자, 기준면이 지면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 0.5 곱하기 1m 곱하기 9.8 계산해 주면은 4.9 줄이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기준면이 책상이면 높이가 0이니까 0줄이다. 괜찮죠? 자, 8번. EK 공식 한번 더 써봅시다. EK는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니까 EK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v의 제곱 4 해서 20줄이다. 9번. 질량 2인 운동 에너지가 16이다. 16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 v는 4m/s겠죠? 4m/s. 자, 10번. 가는 질량 1kg 술에 2. 나는 질량을 2배, 속력을 2분의 1배 했대. 그럼 봅시다. 이거 운동 에너지 구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니까 2줄이죠. 그리고 질량이 2배 됐고 속력이 2분의 1배 됐대.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1줄이죠. 그래서 나의 운동 에너지는 가의 2분의 1배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탐구는 이제 수업 때 같이 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